첫 번째 종목은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원준이고요. 32,15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10%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수주 잔고도 늘고 있고 또 성장성이 보장됐다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분석한 것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원준 25%면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니고 그리고 32,000원 구간이면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른생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달에는 원준이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원주는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거를 만들 때 여기 생산에 필요한 열 처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은 2차 전지 업체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우리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 뭐 종목 상담을 드릴 때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너무 큰 시세를 뽑았어요. 뭐 저 팬데믹 이후에 시세가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배씩 이렇게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 원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시세를 한번 이렇게 줬던 그런 섹터입니다. 자, 이렇게 큰 시세를 줬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쉬면 뭐 한 2년, 3년 막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작년보다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 뭐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쪽들이 좀 조정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간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큰 틀에서 보면 미래 성장성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 뭐 조금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큰 시세를 뽑을 만한 뭐 그러기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원준도 마찬가지로 이때 7월 12일 날 한번 상한가로 시작한 적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무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권리락을 했죠.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권리락을 하면서 그때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그대로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가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닐 겁니다.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나중에 고생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죠. 자, 이 원준도 마찬가지 오히려 무상증자를 한 게 그게 조금 독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때가 무상증자 권리락 했을 때죠. 그런데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 뭐 그 가격대 정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선을 강하게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뭐 100주 갖고 계시던 분들이 2대1로 했었죠, 무상증자를. 300주가 돼버렸으니까 이 시장이 좋을 때 같으면 이런 물량들이 잠기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잠기지 않고 계속 매물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계속해서 좀 크게 밀린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이제는 뭐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무상증자 감안을 안 하고 가장 최저가가 25,000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상장하고 난 다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이쪽에서 한 3만 원대 근처 정도 이쯤에서 한참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그랬던 가격대가 있었어요. 뭐 근데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격을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25,000원 정도대에 받치고 있는 뭐 그런 가격대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2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자, 일단 비중을 10%만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35%가 돼요. 자, 웬만하면 이 30% 이상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진짜로 뭐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이상 비중을 실을 때는 뭐 속된 말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 알아야 실을 수 있는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자, 근데 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 내려왔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2,500원대 정도 뭐 그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 32,1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가격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어요. 일단은 시세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고요.